오늘은 해치입니다. 해치, 해칭이라고 읽기도 하고 해치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단축키는 H고 그 다음에 해치 에디트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해치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해치 에디트인데 굳이 이 명령어까지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치를 클릭하면 바로 해치 에디트가 들어가서 얘는 잘 안 쓰게 돼요. 우리 일단 해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치가 뭐냐면은 해치는 그 단면의 재질 혹은 질감을 표현하는 명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단면이라고 하는 건 끊을 단자를 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랐다는 뜻이에요. 무엇인가 재질을 딱 자른 겁니다. 딱 자르면 잘린 면이 나오겠죠. 그죠? 그 잘린 면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디는 구멍이 있을 거고 어디는 단단한 면으로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구멍 같은 경우는 그냥 냅둬도 되는데 단단하게 채워져 있는 공간, 단단하게 채워져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45도 사선으로, 나무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45도 사선 하나만, 철근 콘크리트라면 사선 3개의 원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질마다 그것이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린 그거를 해치한다 혹은 해칭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빈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이렇게 볼까요? 자, 서클을 하나 그려봅시다. 아니, 라인을 그려봅시다. 라인. 자, 여러분들도 라인 하나 그려보시죠. 캐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그게 바로 인터널 포인트입니다. 인터널 포인트, 말 그대로 내부 경계점입니다. 내부 경계점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직접 선택하거나, 자, 여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돼요. 바로 여기. 여기 보시면 픽 포인트 셀렉트 나오죠? 픽 포인트가 바로 인터널 포인트, 셀렉트가 객체 선택입니다. 자, 먼저 셀렉트를 이용해 보죠. 자, 셀렉트,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선택합니다. 그러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때 패턴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패턴까지 한번 바꿔 보시죠. 자, 어떤가요? 만들어지나요? 근데 객체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미줄 치는 거 보이시나요? 저는 거미줄을 쳤습니다. 여기 맨 끝에 클로즈를 누르시면 이렇게 해치가 끝나요. 해치를 이렇게 누르면 해치 에디트. 네, 이렇게 해치 에디트로 들어가고요. 자, 얘 지우고 다시 봅시다. 다시 라인. 해치. 이번엔 픽 포인트요. 그러면 이렇게 딱 경계 안쪽으로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객체를 선택해서 하는 것보단 이렇게 내 인터널 포인트를 클릭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한번 해보시죠. 자, 해치. 자, 다시 셀렉트를 보시면, 자, 클릭하면 이렇게 경계가 들어가요. 만들어지죠? 근데 이쪽은 어떤가요? 필요 없는 부분인데 해치가 들어가고 있죠. 이게 이제 셀렉트 할 때 문제점이고, 여기 보시면 리무브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객체 빼기예요. 선택해서 이렇게 객체를 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객체를 추가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있어요. 해치. 셀렉트를, 픽 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셀렉트로 여기다 추가해 봤습니다. 추가되죠? 리무브로 다시 빼기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추가, 빼기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픽 포인트로 추가하기도 하고 리무브로 빼기도 하고 혹은 셀렉트로 더하기도 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보통은 해치 명령어 실행하면 이렇게 픽 포인트로 이렇게 경계를 추가 선택하면 조금 더 쉽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얘를 누르면 어때요? 다시 해치 에디트로 되돌아오죠? 눌러보시면 패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패턴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턴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적당한 패턴으로 바꿔보시면 패턴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의 크기를 패턴에 따라서 기본 크기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패턴을 한번 넣어 보시죠. 자, 선택하면 이렇게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경계 안에 경계가 생긴 경우 그럼 해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해치 그리고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계 안쪽에 경계는 안 만들어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나 혹은 리무브나 자, 리무브라고 엔터를 리칼큘레이트 얘 왜 이래 또? 다시요. 해치 리무브 그럼 경계 제거되니까 해치가 들어갔죠? 다시 셀렉트 경계 추가되니까 내용이 빠지죠? 다시 봅니다. 리무브 경계를 빼니까 들어가죠? 다시 셀렉트 추가되니까 경계가 빠지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아까 안 됐던 이유가 경계 추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를 해버려서 그래요.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보세요. 해치 픽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내 외부 경계점이 다 선택이 되죠? 이때 리무브로 클릭합니다. 경계가 제거되죠? 다시 셀렉트로 클릭하면 경계가 추가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자, 패턴들이요. 여기 솔리드 보이시죠? 솔리드는 내부가 채워진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부가 이렇게 채워진 아무리 확대해도 소용없습니다. 내부가 채워진 단면이 나오는데 이때 컬러를 조절하는 건 레이어에서 조절하면 됩니다. 레이어에서 컬러를 조절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색상을 노란색으로 놔봤습니다. 자, 선택하고 여기 프로퍼티스 보면 여기 레이어가 나오죠? 여기 속성창 여기 속성창을 누르면 여기 레이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레이어를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색상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레이어를 이용해서 색상을 바꿔보시죠. 여기 속성창을 눌러보시면 여기 나와요. 여기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이용하면 색상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렇게 중간쯤 내려가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여기 GR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거 그라데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라데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정한 색상 두 개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 지금 보시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색상이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죠. 네, 요거를 그라데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그라디언트 또는 그라데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라이너, 실린더 마치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착시 효과를 보인다고 해서 실린더라고 합니다. 인버스 실린더 반대로 뒤집힌 거, 스피어 구슬입니다. 힘 스피어 반구슬, 그다음 커브, 인버스 스피어, 인버스 힘 스피어 반구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색상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색상을 여기서 바꿉니다. 여기서 바꿔요.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죠? 자, 기억나시죠? 우리 칼라 설명할 때 제가 유사 색상, 그 다음에 대비 색상 얘기한 적 있었죠? 두 개의 색상이, 이렇게 두 개의 색상이, 얘는 두 개가 60도죠. 그죠? 근데 얘가 180도 정반대의 색상이죠. 어떤가요? 두 개의 색상이 잘 어울리나요? 별로 안 어울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색상하고 자, 초록색하고 색상이 잘 어울리죠? 파란색하고도 색상이 잘 어울리죠? 60도 내외의 색상은 서로 잘 혼합하게 됩니다. 다이나믹하게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색상을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잘 맞는 색상이 어떤 것인가 따질 때 이런 식으로 색상을 따지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 색상 두 개가 서로 혼합이 됩니다. 이게 그라데이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쭉쭉 계속 내려가면 유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패턴입니다. 맨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사용자 정의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용자 정의 패턴은 바로 얘로 조절합니다. 여기 크기 보이시나요? 여기 스케일입니다. 얘가 스케일이에요. 이 크기로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 자 10, 100. 그러면 줄이 생겼죠. 이 한 줄 간의 간격이 100mm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 그러면 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50mm가 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른 패턴 같은 경우는, 이런 다른 패턴 같은 경우는 배수입니다. 배수예요. 5배 키워라, 10배 키워라, 이렇게 배수로 가는데, 이렇게 다른 패턴 같은 경우는 이게 배수로 가요. 그런데 맨 아래 이 유저 디파인 같은 경우는 줄 간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줄 간격으로 이렇게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여기 속성 놓으면 더블이라는 게 보여요. 더블로 그러니까 체크무늬가 되죠. 바로 이 체크무늬요. 여러분들 우리 앉아있는 이 바닥 타일 체크무늬죠. 화장실 타일이잖아요. 그죠? 이 타일의 크기를 실시간으로 똑같이 맞춰주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150mm짜리. 그러면 가로 세로 150mm짜리 타일이 돼버립니다. 이럴 때 많이 써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선택하고, 자, 다시 한번 해치. 이번엔 더블을 빼고, 예를 들어서 이 간격을 70mm. 그러면 이렇게 벽돌의 간격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벽돌 있죠? 적벽돌이라고 하죠. 그리고 표준 벽돌의 크기가 있는데, 이 벽돌의 높이가 57mm입니다. 57mm인데 보통 60이라고 많이 해요. 3mm 정도 묻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줄눈이라고 하죠. 줄눈이 들어가요. 시멘트가 들어갑니다. 몰탈이 들어가는데 그게 10mm예요. 그러니까 토탈 70mm가 되는 거죠. 약식으로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앵글을 주면, 이렇게 각도를 주면 회전이 됩니다. 여기 앵글 보이시죠? 이게 각도입니다. 여기다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90도 그러면 90도가 회전된 모습 보이시죠? 더블 체크하고 45도 그러면 45도로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더블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든 패턴들이 이렇게 다 회전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주면 얼마든지 회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각도를 주어서 회전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여기 AR, BR, STD라고 되어 있죠. STD는 스탠다드의 약자고 BR은 블록, 벽돌이란 뜻입니다. 표준 벽돌이란 뜻이에요. 요거 많이 사용해요. 표준 벽돌입니다. 얘가 표준 벽돌이에요. 얘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콘크리트 기호입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기호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런 게 이제 콘크리트 기호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 안시 32번으로 돼 있는 것들 있죠. 안시가 미국 규격이죠. 이거 스틸, 철일 때, 스틸일 때 얘네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스틸일 때는 이렇게 45도 사선을 그리게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잔디, 그러니까 정원에 들어가는 그 돌 있죠? 정원석 정도? 이런 정도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이렇게 쭉 넣어 보세요.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바로 이 부분. 여기, 셋 오리진이라고 보이시죠? 셋 오리진이 원점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벽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셋 오리진 버튼 누르고 원점의 위치를 클릭해주면 이 패턴의 시작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그려지기 시작한 원점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이런 건 많이 사용해요. 셋 오리진은 잘 사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셋 오리진이 처음엔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치를 했습니다. 해치를 하고 셋 오리진 하고 그리고 클로즈 하면 이렇게 안 들어가요. 반드시 해치 에디트로 들어와서 그리고 셋 오리진을 하셔야만 이렇게 원점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네, 여기 오소시에이티브라는 항목이 있네요. 이 오소시에이티브 항목은 뭐냐면 연관 해치란 뜻입니다. 연관성. 여기 어디서 나왔냐면 어레이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배열할 때 연관 배열을 하면 수정이 안 돼요. 아이템 하나하나 수정이 안 돼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해치는 이 연관 해치를 씁니다. 연관 해치를 쓰면 도대체 뭐가 좋냐? 여기 경계 있죠. 이 경계를 제가 움직여 봤습니다. 어떤가요? 경계가 움직일 때마다 해치가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크기를 조절하면
맞춰서 해치가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경계 바깥으로 해치를 내보내 봅시다. 이렇게 반만. 재계산된 거 보이시나요? 완전히 밖으로 빼볼까요? 어떤가요? 해치가 계속 재계산되고 있죠. 이게 연관 해치입니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패턴하고 경계하고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연관 해치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해치를 다시 들어가 보니 여기서 특별히 문제가 된 건 없는데 여기 옵션에 보시면 separate 해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separate 항목. separate 해치가 뭐냐면 separate라는 단어는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경계와 경계가 따로따로 있으면 어때요? 이쪽 해치와 이쪽 해치가 따로따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해치와 이쪽 해치가 지금은 같이 묶여 있지만 이걸 풀어서 따로따로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전 여기다가 45도 사선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여기서 해치가 묶여 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해치를 쓰고 있죠. 심지어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세퍼레이트 해치입니다.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해치가 서로 분리가 됩니다. 물론 연관 해치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떤가요? 해치가 서로 다른 해치가 들어가게 됐죠?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경계 안에 경계를 쭉 넣어봤습니다. 이럴 때 해치를 제일 바깥에만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해치는 경계는 다 찾아줘요. 바로 여기 보시면 여기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노멀 아이슬란드를 놓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노멀 아이슬란드입니다. 이게 원래 이런 거고, 근데 아우터 아이슬란드 맨 바깥쪽 것만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이그노 무시합니다. 경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라는 건 없습니다. 아이슬란드 아예 안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 이그노 아이슬란드하고 노 아이슬란드는 거의 똑같게 나오겠죠, 결과물이. 그러면 노멀 아이슬란드가 되든지 혹은 아우터 아이슬란드가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해치. 자, 제2로 갑니다. 여기 얘네들 GIS RC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RC 여기 10번부터 해서 30번까지 있습니다. 이 크기예요. 10mm, 15mm, 18mm, 30mm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확대해 보면 선이 3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철근 콘크리트를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클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어요. 원의 크기가, 원의 위치가 이런 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리면 얘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선 3개를 동시에 그리고 이렇게 선 3개 동시에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리시면 돼요. 한 서너 개씩 해가지고 뭉쳐서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얘가 철근 콘크리트 표시입니다. 요거 이제 요런 거 많이 사용합니다. 크기가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식으로 올려놓으면 자, 선의 크기가 좀 더 커졌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 하는 거는 천천히 한 개씩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마우스로 오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대화 상자가 하나 나오죠? 여기에 옵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얘를 실행시켜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게 뭐냐면 오토캐드 환경 설정 창입니다. 옵션이라는 명령어인데 여기 오토캐드 환경 설정 창입니다. 이 중에 여기 파일지를 눌러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오토캐드를 이루고 있는 파일들의 경로입니다. 이 경로가 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캐드가 망하는 거죠. 지워지면 안 돼요. 자, 제일 첫 번째 서포트 파일 서치 패스를 눌러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바로 이 경로가 필요해요. 이 경로가 필요한데 이 상태에서 오른 버튼 누르면 복사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F2키를 누릅니다. 키보드의 F2키가 수정 버튼이에요. 이렇게 블록으로 딱 잡힌 거 보이시나요? 네. 요때 오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복사. 그리고 그냥 이렇게 클릭. 그럼 경로 안 지워졌죠? 네, 좋습니다. 캔슬. 우린 요거만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를 띄웁니다. 파일 탐색기를 띄워보시죠. 그 다음 여기 요 부분, 여기가 경로 부분입니다. 여기가 경로예요. 여기 클릭하면 내용을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오른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 오토캐드의 중요 파일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파일을 몇 개를 열어서 확인할 겁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파일을 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파일에 보면 확장자가 이렇게 다 나오는 거 보이시죠? 파일 이름, 마침표, 뒤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확장자란 말이죠. 이 확장자를 보셔야 돼요. 확장자 안 보면 보이게 띄워야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여기 보기 탭 있죠. 보기 탭 누르면 여기 나와요. 승기 항목 표시하라고 돼 있고 파일 확장명 보이라고 이렇게 두 개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 확장자가 보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확장자 다 띄우셨나요? 자, 확장자 다 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게 뭐냐면 보시면 여기 보세요. acad lin이라는 파일이 있고 acad iso.lin 있죠. 그죠? 자, 우리가 CAD 처음 할 때 DWT 파일 누를 때 acad.dwt가 있었고 acad iso.dwt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중에 뭐 쓰라 그랬습니까? iso가 붙은 거 쓰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수정할 것도 어떤 거 수정해야 돼요? iso가 있는 걸 수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요, 이거요. 이 파일입니다. acad iso.pat 파일입니다. 찾으셨나요? 요거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이 오픈이 됩니다. 이렇게 메모장에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자, 메모장에다 열어보시죠. 자, 이 파일을 대략 읽어보면 어떤 파일이냐면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요. 오토캐드 해치 패턴 커스터마이즈 for ISO 스케일링. 우리가 썼던 해치 패턴 있죠? 해치의 무늬를 ISO 크기로 변경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쓴 그 해치 있죠? 그 해치 수정 파일입니다. 자,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시죠. 바로 여기 솔리드, 요 파일 이름이에요. 해치 패턴의 이름입니다. 솔리드 필 내용 채우기, 요건 주석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45도 방향으로 0,0에서 0,0.125로 그려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쓸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먼저 별표를 찍어야 됩니다. 별표, 그러면 새로운
해치가 시작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해치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제가 플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쉼표 한 칸 띄우고 이 패턴의 이름 플루어 패턴. 네. 바닥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0, 0, 100 다시 90, 0, 0, 그 다음에 900, 450,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잘 보세요. 0, 0, 0, 그 다음 0, 100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90, 0, 0, 900, 450, 100, 마이너스 100 이해되셨나요? 콤마의 위치가 하나라도 빠지면, 한 개라도 빠지면 에러 납니다. 자, 파일 저장. 사각형을 그려보죠. 렉탱글 골뱅이 5000, 5000. 그리고 해치. 맨 첫 번째 가면 나와요. 여기 플로어라고 나옵니다. 솔리드가 사라지고 플로어가 제일 첫 번째로 나옵니다. 플로어 선택하고 클릭. 바닥 타일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강화마루 패턴이요. 자, 이해되셨나요? 패턴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이게 강화마루 패턴입니다. 자, 패턴 쓰는 방법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별표 찍었죠. 패턴 이름입니다. 쉼표 패턴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입니다. 그 다음 x, y. 그 다음에 델타 x. 네. 그 다음에 x, y. 그 다음에 그리기, 건너뛰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0도 방향으로 그려져라, 45도 방향으로 그려져라, 95도 방향으로 그려져라, 이런 뜻입니다. 방향이에요, 방향. 첫 번째 숫자가 방향입니다. 몇 도로 그려질 거냐? 자, 보시죠. 몇 도로 그리라고 했어요? 0도로 그려라. 그 0도로 그려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XY입니다. 시작 XY.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이 선이 그려질 시작점이요. 시작점 좌표입니다. 이렇게 XY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 좌표. 자, 그러면 이걸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0,0에서) 그리는데 0,100에서 또 그려져라. 0,0에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0도 방향으로. 근데 0,100만큼 올라가서 다시 0,100만큼 올라가서 다시 0,100만큼 올라가서 다시 0,100만큼 올라가서. 이해되셨나요? 두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0도 방향으로 그리세요. 어디서? 0,0에서. 이렇게 0,0에서 90도 방향으로 그리는데 그 다음 점이 어디예요? 900, 450. 여기서 900,
450만큼 올라간 지점에서 그리는데 바로 얘 점선이에요. 점선. 이게 점선입니다. 100만큼 선을 그리고 100만큼 건너뛰고 다시 100만큼 그리고 다시 100만큼 건너뛰고 그 다음 100만큼 그리고 100만큼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점선입니다. 점선. 이해되셨나요? 이게 점선이에요. 점선. 여기 그리기 건너뛰기 돼 있죠? 이거 점선입니다. 점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 마이너스 100,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해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해치 패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또 보시죠. 얘네들 지우겠습니다. 지울 때도 이렇게 세 줄 확실하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지우시고 저장. 이번에 파일 탐색기요. 파일 탐색기에 보시면 아까 하려다 말은 여기 acad iso.lim 파일 있죠. 이에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누가 나와요? 메모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띄워 보시죠. 이 파일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ISO 선 모양 정의 파일. 우리가 썼던 선 모양 있죠? 네, 그 선의 모양 정의 파일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바로 여기부터 시작하네요.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사용하는 방법은 해치랑 똑같습니다. 별표 쓰고 선 종류의 이름 제가 마이 센터 나의 중심선이라는 뜻이죠. 센터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질 겁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엔터. 자, A자를 씁니다. 아까 해치에서는 0도 방향이었어요. 90도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은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A자를 씁니다. A자의 의미는 appearance, 표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아까 뒤에 점선 부분 있었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25mm짜리 선을 그리세요. 아니 15mm짜리 선을 그려주세요. 이때 마이너스 2mm 건너뛰어 주시고 쉼표 2mm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2mm 건너뛰어 주세요. 15mm짜리 선 그리고 2mm 건너뛰고 2mm 그려주고 2mm 건너뛰고. 이해되셨나요? 이게 점선이에요. 점선입니다. 자, 저장. 자, 라인 타입 불러볼까요? 줌, 올. 자, 휠 더블 클릭하시고. 자, 레이어. 라인 타입, 로드. 자, 알파벳순입니다. 마이센. 여기 생겨났네요. 생겨났죠? 자, 오케이. 선을 그렸습니다. 선택하고 레이어를 바꿔보죠.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15mm짜리 선을 그리고 2mm 건너뛰고 2mm 선 그리고 2mm 건너뛰고 요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요만큼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센터 나와 있네요. 31.75mm 그리고 마이너스 6.35mm 건너뛰고 6.35mm 그리고 마이너스 6.35mm 건너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6.35mm. 자,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볼까요?
히든 6.35mm 그리고 마이너스 3.5mm, 3.17mm 건너뛰고 얘가 히든 선입니다. 이해되시죠? 히든 선이 작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히든 선이 작은 이유. 히든 선이 중심선하고 비교해 보면 작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맨 아래 히든 X2라고 되어 있죠? 얘 써요. 12.7mm 그리고 마이너스 6.35mm 건너뛰고 저 같은 경우 이거 써요. 히든선 이거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히든선 이거하고 히든선을 2배 키우고 중심선 쓰던가 아니면 중심선을 2분의 1로 줄인 거 쓰고 히든선을 이거 쓰던가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선의 길이라 그래요. 선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워봅시다. 또 다 봤으니까 삭제 그리고 저장. 자, 다음 그 다음에 누구냐면 acad.pgp 파일입니다. 얘는 ISO가 없어요. PGP는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입니다. 프로그램 파라미터, 즉 변수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ISO인지 상관없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 for AutoC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캐드 환경 설정 파일인데요. 그 중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external command 외부 명령어 그리고 command alias definition. alias가 뭐냐면 별명이에요. command 명령이죠. 명령, 별명. 별명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단축키 정의 파일입니다. 단축키를 만들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봅시다. 쭉쭉쭉쭉 내립니다. 쭉 내리면 여기 나오죠. 델키 정의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사용 방법이에요. 이게 사용 방법이고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네요. 3A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가 단축키입니다. 앞쪽에 있는 게 단축키고 뒤에 있는 게 풀 커맨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AA라고 썼어요. 대소문자 구별 없습니다. 별표 에어리아 이렇게 쓰면 돼요. A 3개 쓰고 엔터 치면 면적이 됩니다. 저장. 자, 근데 얘는 CAD를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파라미터잖아요. 이거 CAD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오토캐드 실행할 때 읽어드려요. 자, CAD 종료하고 다시 실행. 이때 지금 실행하고 있을 때 이 파일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앞전에 봤던 PAT 파일이나 LIM 파일은 상관없어요. 환경 설정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뀌어도 얼마든지 그때그때 읽어드릴 수 있는데 얘는 달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A 3개 누르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면적이 실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마찬가지로 다 썼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만약에 여기 찌꺼기 파일이 남으면 CAD에 에러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들은 잘 정리하고, 그러니까 잘 쓰고 잘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자, 정리해 보시죠.